여러분 노트 정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노트 정리의 방법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자체 노트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노트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집중력을 극단적으로 높여준과 동시에요, 정리도 아주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록도 하고 노트도 많이 하시는데요, 시간이 아까워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자체 노트법 완전히 익히시면요, 공부, 우리의 일상을 영위해 가는 것, 더 크게는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정자체 노트법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요, 영상에서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드렸어요. 오늘은 사실은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하는 기록이나 노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실감하시게 될 거고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강의 메모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정자체 노트법 때문이 아니라요, 너무 많은 것을 강의 들으면서 요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화에 실패하게 되고요,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노트 하실 때요, 당연히 키워드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써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은 양을 노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메모하고 노트하는 핵심 요령이에요. 책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 시간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강의를 들으면 강의 내용이 쑥쑥 지나가니까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지만, 책은 읽다가 스탑하면 얼마든지 노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노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발동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거 금물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책이 300쪽이야. 그리고 6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한 챕터가 몇 쪽? 6, 5, 30이니까 30쪽일 거 아니에요. 그 30쪽을 A4 반장 정도, 그것도 키워드만으로 요약하시길 권해요. 그러면 느낌이 확 오시죠? 어느 정도 생략하고 어느 정도 핵심적인 것만 노트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요, 노트를 하면 갖게 되는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정자체 노트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노트를 작성할 때 가장 큰 이점은요, 노트를 하면 집중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빨리 쓰기 위해서 엄청 글씨를 흘려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하고 글씨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는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후자가 우리의 집중력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과 상관관계가 있고, 좋은 노트 방법을 취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할 때 노트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트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요, 이 기록을 하고 노트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메모하거나 노트하신 분들 다 경험하십니다만은, 글씨를 쓰는 그 순간에 우리 머리는 계속 뱅뱅뱅뱅 돌면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노트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돌려서 자기화하고 극단적인 수준으로 요약하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요약 노트를 해요. 그런데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 않습니까? 글씨를 쓰는 그 순간 다시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계속 돌리니까 당연히 기억에도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리인데요. 우리가요, 노트를 하면서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천천히 노트를 하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의 맥락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글자라는 형태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당연히 자기가 저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체계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또박또박 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리 능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 정자체 노트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여태까지 노트를 할 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시간을 충분히 두고 쓰시지 않고 마음이 급했다면 지금부터 습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공부의 능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의 소화 능력도 바뀌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적 수준도 달라지고 생각의 능력도 달라지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요. 일단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현재 자기의 글씨 쓰는 능력으로는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분도 좋아져요. 이게 정자체 노트법이에요. 자, 정자체 노트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또박또박 정자체로 노트를 한다. 또박또박 정자체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요. 노트를 할 때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노트에. 그 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정자체로 쓸 수 있고요. 줄에 딱 맞춰서 노트를 하게 되면 노트의 결과가 훨씬 예뻐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한 단락이 끝났어. 그래서 이야기의 종류가 좀 다른 것을 지금부터 내가 노트할 거야. 그럴 때는 행 하나를 비우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또박또박 정자체로 노트할 때 쓰실 방법 중에 하나는 표식을 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동그라미하고 대쉬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트를 하는 행위가 우리의 머리를 정리하게 만들어주고 체계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쭉 나열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동그라미 3개 정도의 이야기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속하는 이야기 내용을 대쉬를 한 다음에 2개 정도 써주시는 거예요. 행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경우에는 슬러시를 치고 그 뒷부분에 이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요령들이 몸에 붙으면요. 여러분들은 정자체 노트법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가 점점 더 마음에 드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정자체 노트법을 쓸 때는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냥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쓰는 행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는 것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했을 때 글씨를 써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리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또박또박 쓰시면 그렇게 해서 정리된 생각을 노트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더 전개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뱅뱅 돌면 어떤 결과? 생각이 깊어지죠. 그거는 노트하지 않으니까 다 휘발해 버려서 큰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머리가 뱅뱅 돌아가는 이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억의 영역보다는 일종의 무의식의 영역, 일종의 몸에 붙는 능력의 영역이에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요. 저는 도구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저는 실제로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를 예쁜 것을 찾으려고 꽤 평상시에 노력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꼭 문방구를 들려요. 국내건 국외건 간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서 되게 답답한데요. 예쁜 노트 사고 싶은 욕망을 제가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노트 그 자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취향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요. 저는 링으로 된 노트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노트의 왼쪽 페이지를 쓰실 때는요. 왼쪽 페이지 끝에서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얘가 글자 수가 많아져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링이 걸려요. 그래서 노트를 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링 노트를 안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서 잘 정하시는 것이 이 정자체 노트법을 실행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저는요 형광펜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색연필을 씁니다. 여러분들 문방구 가시면 위에를 이렇게 돌리면 색연필 심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투명으로 된 것을 많이 골라서 써요.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색연필을 선호한답니다. 당연히 노란색 쓰고요, 파란색 쓰고요, 주황색 씁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쓰는데요. 이거는 제가 두 종류의 활동을 할 때 아주 자주 활용을 합니다. 제가 구매한 책을 읽을 때 그때는 노란 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줄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것은 주황색 색연필로 저는 동그라미 표시나 별표 표시 같은 것들을 많이 해둡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색연필은요, 큰 맥락과는 상관이 없는데 짜투리 지식으로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전체에 쳐넣는 그런 표시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식을 노트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체로 깨끗하게 노트를 쓰신 다음에 아까 책으로 예를 들면 30쪽 한 챕터를 읽는 걸 끝냈어. 그리고 정자체 노트를 했어. 정자체 노트가 끝난 다음에 저는 색연필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한 데다가 색연필로 예쁘게 표시를 해둬요. 자,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니까 전체 체계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결과가 예뻐지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요, 재미있어 해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지속력을 키워주는데도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방법은 아주 유용하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께 정자체 노트법이라는 그동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오히려 사용하시는 것이 좀 불편할 가능성도 높아요. 또 이 수험서들은요 요약된 책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색연필로 표시만 하고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 쓸 것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정자체 노트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니 시간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아주 높다면 당연히 시간을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실 더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쓰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가 재밌어진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을 읽고 내가 예쁘게 노트해야지 하는 그런 욕망을 마음속으로부터 발동시켜요.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거 당장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삼재자 여러분들도 노트 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요청드리는 것처럼 지혜 나눔 댓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